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과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좀 했고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전략 비축 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지금 최신 근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일단 주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보유량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이제 과거에는 20만 개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28,998개 정도의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매입 기대감에 찬물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. 신규 매입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탈취를 해서 가져가서 이제 뭐 불법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주정부가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관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이제 뭐 미국 주정부의 전략 비축 자산 부분에 따른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좀 선을 좀 긋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, 항상 트럼프의 발언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그 시간대에서 뭐 단타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좀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말고는 뭐 정책적인 기반 요소나 이런 거를 볼 때는 트럼프의 발언 부분은 한번 한 두 번, 세 번 정도는 재해석을 하고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. 그걸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약간의 사기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재무 장관에 있는 이런 발언 요소 추이를 좀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마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비트마인이 이번에 이제 목표가 총 공급량의 5%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.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1억 2천만 개 정도이니까 5%면 대략 한 600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10월 20일 기준점 보도 자료에 따라서 324개 정도를 모았고 그거는 이제 2.7%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울 정도에 있는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가치가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데 이제 현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마인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는 좀 상승기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이더리움 가지고에 따른 추가 부수입을 좀 올려야 비트마인이 좀 살아나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살아나는 배경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비트마인의 대부분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긴 하다. 직접 돌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 외주를 맡겨가지고 돌린다라고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비트마인에 뭐 크게 뭐 한 방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뭐 증자를 좀 해 놔서 주가 회성 추이에 있는 현금성을 이번에 또 추가 매입을 했던 측면으로 보셔야 되지 뭐 아직도 뭐 여기서 더 많이 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. 하반기 추이에서도 분명히 좀 더 많이 매입을 하긴 할 건데 그 매입량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샤프링크 추이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샤프링크는 제가 저번에도 그림을 그렸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? 컨센시스를 껴가지고 분명히 이거 이자 장사치 좀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컨센시스가 주도하는 JK EVM 리니아의 배치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파이와 아이겐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
이자 보상을 여기에서 좀 충당을 해가지고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검증된 AI, 보증된 디파이,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을 충분히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한다.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따른 디파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더 높은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 비트마인과 비슷한 고민거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에 따른 이자 수입 비가 얼마나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냐. 그리고 적정 수준 이자 수입 부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계속 될 거냐. 그러니까 검증을 직접 이제 하는 거죠. 시간을 태우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스테이킹을 좀 해가지고 수익률을 최대치로 하면 재스테이킹하고 하면 아마 5%대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좀 까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더리움 보유했던 총량은 계속 이제 잘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퀀텀으로 올라가는 때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.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긁고 한 방에 긁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제 비트마인 그래도 이제 샤프링크도 목표 추이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. 총 공급량의 5%를 모으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600만 개면 1,200만 개에서 1등과 2등이 총 유통량이 10%를 이제 차지를 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에 맞춰가지고 이더리움 재단 안에서도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더 신경을 써서 수익성 기반에 충분히 더 잘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는 형태는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스테이킹과 재스테이킹에 따른 이자 비율을 얼마만큼 가져가면서 ATM 부분을 어느 정도씩 증자를 이제 할 거냐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정값이 될 건데 이 고정값 추이로 인해서 가격 방어선 라인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를 유추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솔라나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게 되면 솔라나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비트와이즈에서 빗솔이라고 해가지고 유입량이 아주 이쁘게 계속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. 이런 형태인데 아직은 이제 솔라나의 여러 ETF들이 아직은 조금 더딘 배경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더도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더도 이제 막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. 그러니까 나머지 ETF 애들도 나오게 되면 하긴 할 건데 우리는 유형 파악이 이미 어느 정도 전 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ETF를 매입하는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? 주식 투자자, 해당 플랫폼 제공자라고 볼 수 있겠죠.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.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걸쳐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소파이 플랫폼을 쓰시는 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팔 부분을 서비스를 쓰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블록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ETF 부분도 많이 해봐야 단독에 있는 ETF 대비보다 혼합형 ETF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더 인기가 좋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혼합형 ETF는 아직 특정하게 색깔이 명확하게 잘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매우 안 나와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혼합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단순하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, 뭐 솔라나 이런 형태에 있는 ETF 비율을
뭐 재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사고 싶습니까? 아니면 그냥 단도적으로 하나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적립식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?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도 이제 알트코인들 추이에서도 대부분 성적표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ETF가 되는 애들은 체력이 좀 수반이 돼서 더 올라가겠지만,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덜 내려가겠지만, 오히려 여기서 이도저도 아닌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격차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좀 보게 되면 스트래티지 동향 추이도 여전히 NAV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런 측면도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안 봐도 이제 비디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래티지가 쓸 수 있으면은 전략이 그래도 한 몇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알트코인들은 한 가지밖에 못 쓰잖아요. 근데 스트래티지가 쓸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나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생태계가 좀 많이 휘청휘청거리고 있다. STRD나 TRF나 그리고 STR 그 다음에 K나 이런 애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심지어 STRD 정도도 못 버틴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이제 대부분 전환사채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, 그럼 이익을 좀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MSTR보다는 오히려 그냥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 비중 우선주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더욱더 다양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트래티지에 따른 장기 전략인데, 그게 이제 이론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더 접점을 더 좁혀가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도 스트래티지에 따른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